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컨설팅 방법론의 유형과 드러난 양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컨설팅 방법론의 구조 모델을 이야기했죠. 그렇죠? 컨설팅 방법론의 구조 모델의 핵심적인 5가지 요소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문제 해결이라는 퍼포스, 목적이 첫 번째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을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두 번째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프로시저, 절차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강을 건널 때 배를 타고 건너는 프로시저도 있고 한강 다리를 건너는 프로시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어떤 프로시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세요? 그런 프로시저를 선택했을 때 거기에 쓰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한강 다리를 건너려면 뭐가 필요해요? 역시 여러분 차를 타고 넘어가거나 걸어서 넘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넘어가거나 이런 도구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도구라는 게 세 번째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한강 다리를 넘어서 반대편에 도착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런 프로시저나 도구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앞뒤 선호가 안 맞으면 한강 다리를 넘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항상 이런 방법론이라는 것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컨설팅 방법론은 어때요? 이런 5가지 요소가 서로 융합돼서 방법론이 좀 크게 전반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간단한 문제는 도구만 써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전체가 결합돼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각 부분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께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론이 우리 컨설팅 현장에서 어떠한 유형과 양태로 나타나는지 하는 걸 여러분들과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방법론 유형은요, 한 5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 이 부분 컨설팅 공부하신 분들은 좀 낯설기는 하겠죠. 그런데 하여튼 이 컨설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상품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객의 문제 해결이라는 서비스, 소위 우리 전문적인 서비스 지식 역량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뭔가 여러분들께 보여줘야 뭡니까? 그 컨설팅 서비스를 할 때 컨설턴트들이 뭡니까? 그 보이는 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컨설팅 방법론이라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뭡니까? 방법론적 지식을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는 게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델이라고 그래요. 모델. 여러분 모델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어떤 건물을 지을 때도요. 기본적인 전체 건물 프레임워크, 모델을 전체로 만들고 나서 건물을 짓게 되는 거예요. 설계를 할 때도. 그래야 건물이 뭡니까? 부분이 잘 조화돼 가지고 하나의 건물이 지어지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컨설팅 방법론도 그렇죠? 우리가 고객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프로시저와 절차와 도구들이 결합돼서 뭡니까?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가 된다고 했는데 그걸 제시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의 완결된 이런 모델로 제시를 해놓으면 어때요? 우리 컨설턴트들이 고객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방법론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객 문제를 해결하는데 빠뜨리는 것 없이 정확히 하나 건물을 지어내듯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 완결성을 지향하는 프레임워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하는데 전체적으로 프로시저와 도구가 체계적인 논리적으로 구축이 딱 돼 있으면 이게 뭐라고 그래요? 모델이라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컨설팅 시장에서는 그동안에요. 이러한
모델로 제시된 컨설팅 방법론이 다양하게 지금 개발돼서 공급이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전략 컨설팅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뭡니까? 시장에서 경쟁자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적 동원해서 최적의 전략을 구사해 가지고 싸우지 않고 고객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고객에 비해서 내가 전체적인 우리 자원을 최적 활용해 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전략을 우리 기업들은 구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최적의 뭡니까? 고객 경쟁자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 모델이 있어요. 그게 전략 컨설팅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별도로 그 다음 시간에 우리 컨설팅 방법론의 절차 모델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 컨설팅 모델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산업 내에서 우리 기업들 간에 어떠한 경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5가지 forces, 힘으로 이게 구축이 되어 있다 하는 차원에서 5가지 힘을 서로 연결시켜서 모델로 구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five forces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산업 경쟁 환경을 5가지인 공급자, 구매자, 신규 진입자, 대체제, 경쟁 강도 이 5가지로 산업을 연결시켜서 뭡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적 지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시하는 모델이 Five Forces 모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컨설팅 방법론 유형으로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모듈. 주로 우리 대학에서 우리 교수들이 학생 여러분들께 강의를 할 때도 모듈 방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15주간에 우리 컨설턴트 역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때도 여러분 컨설턴트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주 여러분들께 강의를 전달할 때도 논리적, 체계적으로 돼야 되고요. 프로세스를 잘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세스별 뭐가 필요해요? 도구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15주 동안에 매주 어떤 내용들을 차근차근 공부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놓고 모듈을 만들어요. 그게 15주 강의 모듈이 됩니다. 우리 컨설팅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핵심적인 특징 요소들을 뭡니까? 단계별로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뭡니까? 모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듈이라는 것은 모듈, 원칙, 방침 이런 것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교수들이 강의할 때도 15주 동안에 차례차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뭡니까? 지식 순서대로 프로세스별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모듈형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컨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은 문제와 관련된 문제 해결과 관련된 핵심 요소들을 어떻게 돼요? 모듈화 시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듈별로 잘 접근해 나가면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돼요?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다케다 요이치라는 분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15가지 원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5가지 원칙을 하나하나 뭡니까? 기술하고 있어요. 이것만 쭉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비록 약자지만 우리 시장에서 강자를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듈화시켜서 뭡니까? 약자가 강자를 이긴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핵심적인 이길 수 있는 요소들을 모듈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컨설팅 방법론의 하나다 한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께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그 우리가 리더십도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위 반려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은 우리 구성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이디어와 생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체계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창조적인 생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우리 리더들은, 여러분 조직에 있는 리더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반려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반려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에이스 모듈이라는 것을 건광영이라는 이 학자가 2015년도에 책으로 발간을 했어요. 이것이 발효 리더십 에이스 모듈입니다. 발효 리더십이라는 걸 발휘하기 위한 구체적인 뭡니까? 핵심적인 절차나 도구들의 요소들의 집합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모듈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모델 형태로 되어 있는 방법론도 있고, 이처럼 중요한 핵심 요소들을 차례차례 논리적으로 모아놓은, 집합처럼 모아놓은 모듈 형태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컨설팅에서 방법론으로 많이 개발돼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툴이나 툴킷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거 툴이나 툴킷은 도구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필요한 툴과 툴킷이 뭐예요? 우리가 식사할 때? 숟가락, 젓가락이에요. 양식을 먹을 때는 뭐가 필요하죠? 양식을 먹을 때는 포크와 나이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밥 먹는 프로세스는 양식이나 우리 한식이나 비슷하지만 뭐가 다릅니까? 양식과 한식을 먹는 방법에 있어서 뭐가 달라요? 도구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 도구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양식을 숟가락으로 먹으면 양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양식 먹는데 실패를 한다는 얘기예요. 양식 먹는다는 목적 달성에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면 뭘 해야 돼요? 양식 먹을 때는 숟가락, 젓가락을 쓰는 게 아니고 뭘 써야 돼요? 포크, 나이프를 써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컨설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정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더라도 그 프로세스에 있어서 어떤 도구를 쓰느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은 어때요? 항상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각 부문별로 어떻게 이게 목적 달성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잘 파악해 가지고 그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도구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구들 간에도 상호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 숟가락, 젓가락 간에 연계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숟가락을 통해서 밥을 떠먹지만 젓가락을 통해서 뭘 떠먹어요? 반찬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상호 연계가 잘 돼야 어때요? 도구들과 연계가 잘 돼야 여러분이 식사를 한다는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식사를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을 선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자, 이러한 도구들은요, 이런 도구들은 다양한 이런 도구들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도구들은 뭡니까? 우리가 숟가락, 젓가락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컨설팅 방법론 도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뭘 만들어야 되냐면 항상 도구들을 우리 컨설턴트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그림으로도 도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모델 방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모듈 방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범 사례로 케이스로 만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요 ICT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솔루션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도구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숟가락, 젓가락처럼 단순한 것도 있지만 복잡한 도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도구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MRI라는 도구가 있어요. 우리 뇌를 촬영하려면 MRI라는 도구를 써야 되는데 그 도구는 어떻습니까? 복잡한 내용들,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컨설팅에 있어서 고객의 문제가 복잡해지면 어떻게 되세요?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도 어떻게 돼요?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 복잡한 것들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그 도구들을 이런 방식으로 뭡니까?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경영 컨설팅 분야에서요, 이러한 도구들로 그동안에 많이 개발된 사례는 전번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쪽지 시험에도 공부를 했었죠. 패스트 도구라든지 3정 OS 도구라든지 스왓 도구라든지
3C 도구라든지 7S 도구라든지 BSC 도구라든지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돼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컨설턴트들은 뭘 잘해야 되겠어요? 이런 도구들을 잘 선택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고객의 문제 해결 상황과 잘 연결시켜서 어느 프로세스에 이 도구들을 잘 사용하느냐가 어떻습니까? 우리 컨설턴트의 중요한 역량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도구들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어떠세요? 우리 컨설턴트는 고객의 문제를 정확히 알아내고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도구들을 잘 사용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도구만 잘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구를 잘 사용하려면 컨설팅에서는 여러분 패스트처럼 도구라는 거 우리 그 경제 현상을 외부 환경을 들여다보는 거란 말이에요. 패스트는 뭘 들여다보는 거예요? 폴리틱스, 정치 분야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 분야를 들여다보려면 우리 컨설턴트는 또 뭐가 필요해요? 야, 또 중요합니다. 우리 정치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컨설턴트라는 것은 단순히 방법론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겠어요? 컨설턴트로서의 역량, 컴피턴스가 필요하다겠습니다. 컨설턴트가 뭐가 필요해요? 컴피턴트 첫 번째로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정치에 대한 지식, 경제에 대한 지식, 사회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어떻게 돼요?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 컨설턴트가 고객의 문제를 지식이 있어야 지식이란 걸 도구와 결합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아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컨설턴트는 이러한 도구와 함께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까 컨설팅 구조 모델에서 얘기한 것처럼 컨설턴트로서 필요한 컴피턴스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요. 우리 컨설턴트가 쓰고 있는 방법론 유형으로요.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 시장에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 기업에서는 뭐가 뭐냐면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보면 우리 가전제품 가면요. 이런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매뉴얼을. 그렇죠? 대부분 비슷비슷한 가전제품들 매뉴얼이 비슷비슷하죠. 그게 뭡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일종의 매뉴얼 규범이에요. 이런 사례들을 규범으로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컨설팅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 경영 분야에서는 ISO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국제 표준화 기구라는 데가 있어서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유통을 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뭡니까? 마케팅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프로세스를 정해놨어요. 이런 게 뭡니까? 컨설팅 방법론의 중요한 모범 사례가 돼요. 모범 사례. 이걸 잘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컨설턴트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특정한 문제는 그런 사례들을 잘 활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 특정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알아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구축돼서 국제기구에서도 보급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컨설팅을 자주 하다 보면 우리 각 개별 기업에 내가 컨설팅 문제 해결하는 걸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베스트 프랙티스가 여러분 축적이 돼요. 그렇죠? 내가 문제를 잘 해결한 베스트 프랙티스가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음에 우리가 고객의 문제 해결할 때 뭡니까? 중요한 모범 사례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각종 문제를 해결할 때는 외국의 사례를 들여다보잖아요. 그걸 뭐 한다고 그래요? 외국을 벤치마킹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보다 미리 이런 문제를 해결했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알아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벤치마킹이라는 것도 중요한 방법론의 사례가 된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최근에 돌아서는 ICT가 발전함으로써 이러한 다양한 컨설팅 방법론 요소를 뭐라고 엮어요? 이제는 이 요소들이 상호작용해가지고 뭡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종합적으로 솔루션으로 개발해 놓은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뭡니까? GPS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가고자 한 목적지에 어느 길을 선택해야 도로 교통 체증을 피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GPS만 활용을 잘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목적지에 쉽게 도착할 수 있는 거죠. 그처럼 최근에는 말이죠. 다양한 이러한
그동안에 컨설팅에서 우리가 활용해왔던 방법론과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걸 ICT와 연결해가지고 솔루션 개발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솔루션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 컨설턴트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뭡니까? 방법론의 하나가 된다. 우리 컨설턴트는 뭘 잘해야 돼요? 이런 방법론을 도구들을 잘 골라내는 게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 솔루션 중에서 우리 문제 해결과 관련된 가장 유용한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도 우리 컨설턴트가 뭡니까? 알아야 될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다 하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컨설팅 방법론 이러한 유형이 있고 또 한편은 컨설팅 방법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상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되느냐 하는 게 양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 방법론이라는 것은 내가 도구나 프로시저를 컨설팅 방법론을 고객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것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이 방법론이라는 것은 문제를 잘 간단히 눈에 보이기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깨끗이 잘하게 한 도구들이 있어요. 이걸 정리 도구라고 그렇습니다. 뭐 프로세스라든지 매트릭스라든지 차트라든지 로직 트리라든지 다이아그램 등 이러한 그림이나 도표를 쓰는 건 왜 그렇습니까? 정리를 잘해서 우리 한눈에 우리 고객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정리 도구란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컨설팅 방법론은 또한 개념을 잘 드러내는 방법론이 있어요. 개념.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 해결하려면 그 문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컨셉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우리가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문제의 개념화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개념을 잘 잡아내야 문제의 핵심을 찝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방법론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어떤 문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개념을 도구화시켜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잠깐 소개했지만 3C라는 툴킷 중에 3C, 5 Forces 이런 툴킷들은 뭡니까? 특정 개념을 핵심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서 우리 경쟁자들을 들여다볼 때 뭡니까? 내 회사, 컴퍼니, 나와 우리 경쟁자와 그렇죠? 우리 컴피티터, 우리 경쟁자가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컨슈머, 우리 고객을 들여다보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C 분석 이런 도구들은 개념을 핵심적인 개념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도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다 하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요. 분석하는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들을 쓰면 어떻게 돼요? 어떤 현상을 분석하는 데 쓰는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나 팩트 등 양적, 질적인 이런 자료들을 분석하는 데 쓰이는 도구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수학이나 그 다음에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분야에서 다양한 이런 분석 도구들이 개발돼 가지고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 도구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기업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진단 리스트가 쭉 있어가지고요. 이 기업이 지금 인사상, 재무상, 자금상 또는 마케팅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쭉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러한 도구들을 개발하는 것도 우리 컨설턴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단 도구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인 도구라고 해가지고 최근에는 각 산업이나 또는 지식 분야별 또는 테마별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요소가 이런 것이다 하고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문제 해결의 핵심 요인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놓은 도구들인데 그게 뭐냐면 요인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 방법론의 양태는 이런 5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들은요. 여러분들께 그 자료를 정리해 놨습니다. 정리 도구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고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분석 도구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 3C 분석이나 이런 것처럼 데이터나 팩트 등 다양한 양적 질적 자료를 수집해서 의미 있는 결과나 환출물로 전환을 돕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 도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고객의 재무, 인사, 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가지고 체킹해보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참조 도구가 있습니다. 참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베스트 프랙티스들, ISO 이러한 도구들을 우리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그 뭡니까?
규범, 베스트 프랙티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참조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인 도구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고객의 문제 해결과 관련된 핵심적인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모델하는 것들이 요인 도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컨설팅 방법론의 유형과 양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내용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반복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문제 첫 번째로는요. 컨설팅 방법론의 구성 5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목적 달성을 위한 절차와 도구들. 이게 핵심 요소고요. 이 절차 도구들이 어떻게 구성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논리적, 체계적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부분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항상 이 부분은 명심을 하시고 컨설팅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뭡니까? 개발하고 활용할 때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 방법론은 어떤 양태가 있다고 그랬죠? 정리하는 도구가 있고 분석하는 도구가 있고 진단하는 도구가 있고 참조하는 도구가 있고 또 요인 도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컨설팅 방법론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유형이랑 뭐 있다고 그랬죠? 모델이 있고요. 모듈이 있고 뭐가 있어요? 툴킷, 사례, 솔루션이 있다고 그랬죠? 기법은 컨설팅 방법론의 유형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컨설팅 방법론의 전반적인 구조와 구체적으로 유형 및 양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단순히 컨설팅 방법론의 이론적 구조가 이런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컨설팅 현장에서 이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론적 요소를 잘 추출해서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이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적용하는 그런 능력을 끊임없이 배양해 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능력을 최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방법론만이 아니고 다양한 컨설턴트로서의 컴피턴스, 역량도 충분히 갖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